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age의 값에 따라서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출력해 달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좀 아까 했었잖아요. 이게 성인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출력문 2개 나오면 될 거고, 이 나이를 조건으로 해서 성인이면 성인입니다, 성인이 아니면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냥 해결을 하면 돼요. 아이고, 예, 그리고 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죠. 이러면 이 if은 요거 조건 실행시켜 봐서 이게 참이면 이 밑에 실행이 될 거고요, 거짓이면 실행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얘 실행시켜 보고 참이면 실행이 되고 아니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if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else를 넣어주면, 그리고 이 조건을 빼주면 문제없이 잘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 풀이 전에 제가 보여드릴 때 이제 예제로 다뤘던 거기 때문에 아마 수월하게 진행을 하셨을 거고, 다음 문제로 가기 전에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다, 다음 문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넘버링을 해주세요 있는데, 이게 이제 코드를 다 수정을 하고 나서 실행을 딱 시키면 이 콘솔에 참만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달라 해서 여기다 거짓이라고 적어놓은 게 실행이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조건이 거짓일 때 거짓이라고 적는 거니까. 그럼 콘솔 창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참, 참이, 참삼, 참사 이런 식으로 쭉 참만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를 볼게요. 자, 지금 if 조건 안에 true 들어가 있죠. true는 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참, 참은 true고 거짓은 false다. 이거를 전제를 깔고 갈게요. 이거는 전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팩트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데에서도 아마 true랑 false는 보셨을 텐데, 불린 타입으로 논리형 데이터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 두 가지밖에 쓸 수가 없는 논리형 데이터에서 true, false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if 조건문 안에 true래요. 그럼 얘는 그냥 참이죠. 그럼 이 조건은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소스 의미 있어요? 없죠. 왜냐면 요거 사라져도 얘는 실행되죠. 근데 조건이 참이래요. 무조건 실행되는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타잖아요. 그럼 얘는 의미가 없는 소스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니까, 혹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참인 조건을 조건문 안에 넣고 뭔가를 실행시켜라 라는 소스는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불필요한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니지, 테스트는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이 if 조건문 안에 어떤 기능이 있더라도, 뭐가 있더라도 무조건 탈 거예요. 그죠? 지금 테스트라는 거 안에는 true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true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실행되는 거죠. 이런 소스는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였죠. 자, 그럼 false. false는 거짓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실행이 안 되겠죠. false 그 자체가 거짓이니까. 자, 이거를 조금 이해를 좀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자, 지금 age가 20이죠. 이거 지금 20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죠. 이렇게 if문 안에, if 조건문 쓰는 곳 안에, 조건 쓰는 곳 안에 있는 값이 참이면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거짓이다, 그럼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true와 false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a가 10이래요 a가 10이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자,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수학적 기호에서 이게 수학에서는 이게 같다죠. 이게 이 꼴이잖아요, 수학에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선 이게 같다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값이 같다, 틀리다 이런 거를 판별할 때 이 꼴을 두 개를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는 10이랑 같다 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a 뭐예요? 10이죠. a는 10이라고 여기 값을 넣었으니까 여기서는 10이라는 값으로 보면 되죠. 그럼 10은 10과 같다, 참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참 2 넘버링 해주라고 했으니까 써주면 됩니다. 다음 느낌표 이꼴이래요. 이거는 느낌표는 낫이에요. 낫.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표는 낫이다. 그러면 같지 않다가 되겠죠. not 이꼴이니까 같지 않다. 그래서 10은 10이랑 같지 않다. 아니죠? 시리가 나왔나요? 10은 10이랑 같지 않다니까 여기는 false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짓 2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자, A 10이죠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A의 값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A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지 이게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만 했을 뿐이지 A에다가 뭐 다른 값을 대입하거나 넣어주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A는 계속 10이에요 그럼 10은 10보다 크다? 아니죠. 여기도 거짓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다음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죠. 그럼 여기가 true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하나 나왔어요. b는 10이래요 b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었대요. 그리고 밑에 문제에서 a는 b랑 같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a 뭐죠? 그쵸? a 10이죠. b는 뭐죠? 10이죠. 같네요. 조건문 참이죠. 그럼 얘가 true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를 타겠죠. 참 4.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자, 보면 여기서 불린 C라고 하는 거는 이 C에는 그냥 불린 타입만 넣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에는 오직 true랑 false만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여기 자 이건 지금 이제 변수를 만들기 위해 let 혹은 var 해서 써준 거죠.
그리고 변수명을 적어준 거예요. 변수명 적었고, 그리고 대입 연산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요 옆에 A랑 B랑 같지 않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 만약에 실행 순서가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2번이라면 우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C에는 A가 10이니까 10이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10이라는 값이 B의 값은 10이죠. 그쵸? 이게 같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행 순서가 이렇다면 지금 그렇게 실행 로직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프로세스가.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결과는 바뀌질 않아요. 왜냐면 간단한 거여서. 근데 실제로는 실행이 여기서 이렇게 끊겨요. 대입 연산자고요. 얘는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둘의 기능이 다르죠. 얘는 뭔가를 넣기 위해서, 공간 안에 뭔가를 넣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얘는 데이터, 값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어떠한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 중에서 제가 지금 얘가 먼저 실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구글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연산자 우선순위 이런 거 하나 검색해 보시면 여기서 뭐가 가장 먼저 연산이 되는지 쭉 나올 거예요. 이런 거 한번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얘가 우선순위를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A랑 B랑 같지 않다에 대한 참 거짓에 대한 값이 C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뭐예요? A 10이고 B 10인데 둘이 같지 않다 했으니까 거짓이죠. 그럼 지금 C는 false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조건이 C예요. C false죠. 그러면 거짓이네요. 여기다가 거짓이 4, 거짓 4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C, 지금 C에 뭐 들어가 있죠? false 들어가 있죠? 지금 C랑 false랑 같지 않다, 같다 라고 하고 있는데 C는 false예요. 그럼 false랑 false는 같죠? 그럼 얘는 참이네요. 그럼 여기가 참 5가 되겠고, 자, 느낌표 C래요. 아까 제가 느낌표는 not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not. 그럼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C는 지금 false죠. false의 반대는 true겠죠. 그래서 느낌표 C는 true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건문은 참이네요. 여기다가 참 6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방금 여기서 느낌표 C가 true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감싸서 다시 not을 주고 있네요. 그럼 다시 반전이죠. 그럼 얘는 false가 되겠죠. 그럼 얘는 거짓이니까 거짓 5 넣어주고, 자, 또 새로운 변수 하나가 나왔습니다. D라는 변수가 나왔고, D는 true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C 뭐죠? 네, false죠. 얘도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값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는 여전히 C는 여전히 false예요. 그리고 D는 지금 true죠. 그러면 false랑 true랑 같지 않대요. 참이네요. 안 같죠? 얘네는 다르죠? 참이니까 참 7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C and D래요. 이건 뭐죠?
C가 펄스니까 C가 펄스니까 펄스 엔드 true네요. D는 true니까. 그러면 펄스랑 true 중에서 둘 다 조건에 성립을 해야 이게 참이 되는 거죠. 근데 펄스 하나 있어버리면 얘는 그냥 거짓이잖아요. 얘는 조건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뭐야? 어디 있지? 네. 그럼 얘는 거짓이겠네요. 자, 다음 펄스랑 이거 5어였죠. 5어. 펄스랑 트루 중에서 하나만 참이면 된다. 여기 참 하나 있네요. 얘는 참이죠. 그러면 여기는 참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되죠? 쟤는 연산이 어떤 방식,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행이 될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C는 false고 D는 true죠.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될까요, 얘는? 네? end부터. 자, 그럼 볼게요. false 그리고 end D래요. D true죠. false랑 true.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얘는 false네요. 결과가 end니까 둘 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false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C는 false다. false랑 같다. C false니까 맞죠? 얘는 참이네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end부터 실행되고 요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C는 false인데 false, false래요. 거짓이죠. 둘 다 거짓인데 얘는 end도 거짓이고요, 오리오도 거짓이죠. 근데 얘는 거짓 몇이냐? 7. 자, 밑에 거 false or false래요. 볼 것도 없죠. 거짓이죠. 다음 얘 볼게요. 아까 제가 여기서 end부터라고 말씀드렸나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end부터가 아니라 요거부터예요. 아닌데? 잠깐만요. end부터. end. 갑자기 저도 좀 헷갈리네요. 비교연산자. 이게 먼저예요. 비교연산자가 먼저가 맞아요. 이게 먼저고, 그러면 C는 네, 맞습니다. 비교연산자가 먼저가 맞아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잠깐 착각을 했는데 다시 여기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실수로 요게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니라 얘가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실제로 구글링을 해보시면 여기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AND보다 위에 있어요. 순위가. 얘가 먼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C는 false였죠. false랑 false가 같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같죠? 그럼 얘는 true가 되죠. 그쵸? 지금 이 false는 false랑 같다, 이 조건이 참이니까 true가 되죠. 그러면은 이만큼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true and true니까 참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순간 착각을 해서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볼게요. 자, 얘는 그러면 얘가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자, 1은 1이랑 같냐? 같죠? 그럼 얘는 true가 되겠네요. 그리고 2는 2랑 같냐? 같죠? true가 되겠죠? 3은 3이랑 같냐? 같죠? true가 되겠죠? 4는 5랑 같냐? 아니죠?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true and true, 얘는 그냥 true고요. true and true, 얘도 그냥 true죠. true and false,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2, 3, 4, 5, 6, 7, 8, 9. 자, 그럼 요거 마지막 똑같죠?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만큼이랑 지금 같죠? 그래서 우리 이거 여기까지의 결과 false인 거 알죠? 그쵸? 방금 위의 문제에서 똑같은 부분이고 얘를 그대로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우린 false인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건 false or true죠. false or true니까 true네요.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니까 그럼 여기는 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행을 했을 때 다 참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참이 맨 위에 있던 것부터 2, 3, 4, 5, 6, 7, 8, 9, 10 해서 참 10개가 잘 나왔네요. 이러면 이제 정답인 겁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아, 이게 버전만 다르지 참. 자, 처음에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 AND 사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자, 일단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출력을 해줘야겠죠? 여기 할인, 그리고 미할인으로 분류를 해놓을게요. 저는 나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 이렇게 조건을 주면 얘는 할인을 해라 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범위가 아닌 에이지가 19세 이상이고 19세 초과고 에이지가
60세 미만이면 이렇게 미아린이 출력이 되게 하면 돼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건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AND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5어를 쓰고 있으니까 뭔가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AND를 사용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자, 이거를 먼저 볼게요. 자, age라는 게 있는데 얘가 19세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age가 있는데 얘가 19세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19세보다 어리다는 거잖아요. 19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세부터 19세까지, 그리고 age가 60세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60세부터 이제 그 이상 모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9보다 어려야 되고 60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요 안에 지금 이거나 이 조건 두 개를 모두 참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쵸? 상식적으로 이거는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AND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가 세상에 없는데 여기를 AND 조건으로 써버리면, 얘를 AND로 써버리면 만족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AND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쵸? 근데 문제는 AND만 쓰래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쓰지 말란 얘기가 되는 거고 AND를 다른 데다 쓰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거는 19보다 크고 60보다 작을 때니까 요 안에 공통되는 두 조건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숫자가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를 AND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해결됐어요. 근데 이 5어를 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기는 AND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사실상 그냥 이 조건문 자체가 무조건 펄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가 없어요, 저 사이에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여기를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이 조건에 해당할 때는 미아린이 출력이 될 거고, 그 조건 외에 나머지 모든 경우는 else, 요게 출력이 될 거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age가 20일 때 당신의 나이는 20살입니다. 미아린 20살이니까 미아린 돼야 되는 거 맞죠? 얘를 한번 바꿔서 13살이래요. 할인 잘 나오네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 5어를 사용하래요. 우리 좀 전에 5어 사용해서 했었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콘솔 로그 지우지 말 걸 그랬네요. 이미지가 아니지. 19보다 작거나 같고 60보다 크거나 같고, 네, 맞네요. 여기서 할인 올라가면 되고 그럼 밑에 굳이 조건 또 써줄 필요 없죠?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AND랑 OR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얘도 실행을 시키면 20살이니까 미아린 잘 나올 거고, 이번에는 15. 잘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AND와 OR는 사용 금지래요. 중첩 if문을 써달래요. 중첩 if문이 뭘까요? 이건 그냥 복사해 놓은 거고, 중첩 if문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첩 if문. 말 그대로 중첩이라는 게 뭐죠? 겹겹이 쌓는 거죠. 근데 중첩 if문이래요. 그럼 if문을 썼는데, 썼어요. 요 안에 뭔가 있는데, 중첩 if문을 하나 더 쌓으라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거는 중첩 if가 아니죠. 그냥 if를 두 번 쓴 거잖아요. 중첩 if는 요 안에다가 if를 한 번 더 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if 안에 if를 주는 거죠. 얘를 이거부터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자, 조건은 지금 똑같아요. 계속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요거는 잠깐 멈춰 놓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에이지 19 이하거나 조건 준 거죠. 그럼 얘가 20일 때, 여기 20일 때 이 조건 참일까요? 거짓이죠? 그럼 얘 안 타겠네요. 내려왔어요. 에이지 20은 60보다 크거나 같대요. 거짓이죠? 얘 안 타겠네요.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겠죠. 지금 원초적인 방식으로 소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else를 활용하지 않고. 자, 그럼 이 밑에 여기에 age 19 그리고 자,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쳐볼게요. 이러면 age가 20일 때 값이 뭐뭐 나오죠? 미아린 두 번 나오죠. 왜냐면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이니까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아까 우리가 AND로 처리했던 애고, OR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얘를 AND로 처리했던 애고, 요 위에는 AND로 처리할 수 없던 애죠. 얘를 중첩 if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위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원래 밑에 있던 얘를 그냥 하나 지워줬습니다. 자, 이러면 얘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요거 실행시켜 봐요. 참인지 거짓인지 봅니다. 20 참이죠? 그럼 그 밑에 소스 타겠죠? 그리고 들어왔더니 또 if가 있네요. 일단 이 조건 실행시켜요.
그래서 age 60보다 작다, 20이니까 작다, 참이네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if문 안에 또 if를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and로 처리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and와 or를 사용하지 않고 중첩 if를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한 건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10일 때 얘는 문제가 없이 실행은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숫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타고 충족되면 요거 나올 거고요, 요거 타고 충족 안 되면 안 나올 거고, 요거 타고 충족 안 되면 이 밑에도 안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충족이 됐어요. 지금 age 10이니까 요거 충족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실행되는데 밑에 거 돌리고 있죠. 조건 검증해보고 있잖아요. 불필요하죠. 그럼 얘를 하나로 묶어야겠죠. else if, 여기는 어떻게 묶으면 될까요? 자, 여기까지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 할인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밑에 if가 또 있는데 이렇게 중첩 if문으로 적어놨는데, 얘를 합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합쳐줘야 될까요? else는 따로 조건이 없어요. 그죠? 이 위에서 걸러져 내려온 조건들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이러면 19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행시켜 봤는데 만약에 거짓이다, 그럼 이거 안 탈 거고요. 실행시켜 봤는데 거짓이다, 안 타겠죠? 여기로 와요. 얘가 실행되는 거죠. 얘는 그 밖에 모든 경우에 쓰니까. 그럼 19보다 작거나 같거나 6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수 중에서 age가 있을 때 이게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됐고 여기서 안 됐으면 얘는 무조건 되는 거죠. 그냥 얘네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쓰니까. 자, 근데 중첩 if문을 써서 처리를 하래요. 자, 일단은 아까는 if를 쭉 나열해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중첩 if문을 썼다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코드를 좀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중첩 if문을 다시 사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요구한 게 중첩 if문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를 중첩 if문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는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여기 안에 중첩 if문을 써서 이 조건이 틀어지지 않게 잘 실행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없애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지금 뭐 한 거냐면 중간에 있던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없앤 거고요.
19세보다 어릴 때, 19세 이하거나 일 때 할인이라고 일단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경우에는 요거를 타라고 할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건이 또 있네요. 얘가 60보다 작으면 미할인을 출력해 줄 거래요. 그리고 그 밖에 할인을 출력을 하겠대요. 지금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도는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35살이라고 치고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35살이면 할인이 안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에이지에 35 들어왔어요. 19보다 작거나 같대요. 아니죠. 거짓이니까 할인 안 나오고요. 밑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에이지 35이래요. 60보다 작네요. 이거 타겠죠? 그럼 얘 안 타죠, 아예. 그쵸? 35 잘 나왔어요. 16 할인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일단 나왔고 여기 16 들어왔어요. 16이 19보다 작거나 같대요. 참이죠? 이거 타겠네요. 그럼 이거 안 타죠? 할인 나왔어요. 자, 그리고 60세 이상일 때를 한번 봅시다. 65 이것도 할인이 나와야 되죠? 잘 나왔네요. 볼게요. 65 65는 19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홀스예요. 이거 안 탈 거고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에이지 65 65가 60보다 작다라는데 거짓이죠? 이거 안 타고요. 그 밖에 모든 거 이거 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if, else if, else만 사용, and와 or는 사용 금지. 요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풀이 과정에서 했던 거에 그대로 있죠. 중첩 if은 쓰지 않고 처음에 해결했던 거 그것만 봐도 있으니까 저거는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이 로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짤 건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C 언어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요 결과적으로 이 로직을 누가 얼마나 깔끔하게 잘 짜냐의 싸움이에요. 코딩 능력이야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무조건 숙달이 돼요. 눈 감고도 해요. 코딩 능력보다는 중요한 건 로직을 어떻게 잘 짜냐예요. 사실은 이 로직을 짜는 루틴? 로직이라는 건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어떻게 실행이 돼서 어떤 결과물을 얻고 이 결과물이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다 일컫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 코드의 과정을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개발자들은 개발자 두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경력이 막 오래된 개발자들은 일상 두뇌보다 개발자 두뇌가 더 커져 버려가지고 일상에서도 개발자 두뇌를 쓰게 돼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된다 뭐 이런 얘기가 간혹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개발자를 오래 한 사람이랑은 일상적인 대화가 잘 안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는 그 개발자의 두뇌 그 브레인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로직을 짜고 구현을 해나가야 가장 합리적일지 가장 효율적일지를 생각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해결 방법이 지금 여기서 제시한 것만 4가지잖아요 이거 사용해달라 이거 사용해달라 이거 사용해달라 이거 사용해달라 그죠? 여기서 문제로 제시한 것만 4가지예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많죠? 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잘 따져가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의 두뇌를 서서히 얻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개발자로 취업을 하시게 됐을 때에는 좀 수월하게 업무에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자바스크립트 초반 좀 간단한 부분들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할 겁니다. 반복문이랑 시간이 되면 함수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수는 확실하진 않고 일단 반복문에 대해서 할 거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 주말 일요일 정도면은 수업 페이지에 뭔가 글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와서 구경해 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